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input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폼에서 input 태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태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input 태그를 이용을 해서 상품 주문서를 작성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주문하기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또는 중요한 필드를 까먹고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중요한 필드를 빼먹었다라고 알려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그 필드에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줬어야 했는데 그것을 HTML에서는 속성 하나로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이 바로 required라는 속성입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필수 필드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과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입력하는 필드, input 필드에다가 required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에 주소 꼭 필요하죠. 이것도 역시 required. 다음 연락처가 꼭 필요합니다. required. 그럼 이 세 개의 필드는 사용자가 꼭 입력을 해야만 주문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required 말고 또 무슨 속성이 있냐면 이 처음에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 내가 일부러 상품용 3kg라고 텍스트 필드에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자가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텍스트 필드에 있지만 나는 이것을 제목처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우지 못하게끔 고정해 놓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read only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읽을 수만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커서가 들어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읽기 전용 필드를 만드는 속성입니다. read only예요. 다음에 살펴볼 속성은 오토포커스라는 건데요. 주문서 양식에 접근했을 때 커서가 어디에 놓이면 좋을까요? 자동으로 이름 필드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로그인 화면이나 검색하는 사이트로 갔을 때 커서가 자동으로 꼭 필요한 필드에 가 있으면 굳이 마우스로 움직여서 커서를 거기 갖다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가장 먼저 접근할 만한 곳에 커서를 갖다 놓는 것, 이것을 오토포커스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필더에다가 오토포커스 속성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타고 왔든지 주문서 클릭을 했든지 간에 이 페이지로 처음에 딱 오면 가장 먼저 이 이름 부분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돼서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ead only 속성과 required 속성, 오토포커스 속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제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배송 주소는 제주도라고 해볼게요. 이메일은 필수 속성이 아니니까 빼먹고 제 연락처가 필수 속성이었는데 전 지정을 안 할 거예요. 주문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라고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required라고 필수 필드라고 지정을 했는데 제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주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메일은 아까 여기서 타입을 이메일이라고 했는데 한번 엉뚱한 걸 넣어볼까요? 이렇게만 하고 주문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에 at을 포함해 주세요. at이 없습니다. 얘는 이메일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이메일 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메일 주소 넣어야 될 곳에 다른 것을 넣었다든지 했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수 필드니까 여기다 무엇을 넣으라고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했던 것들을 지금은 inf 태그에 있는 속성 몇 가지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폼에서는 inf 태그 외에도 여러 가지 태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f 태그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한 줄짜리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했지만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텍스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먼저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모라는 항목 오른쪽에 여러 줄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카이스라는 속성과 로우즈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칼럼 수와 그다음에 행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수라는 것은 처음에 화면에 보이는 게 몇 줄인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개수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40칼럼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했을 때 40글자 정도, 한글로 하면 한 20글자 정도 되는데 이게 딱 20글자로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글꼴에 따라서 그리고 기본으로 잡고 있는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 개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나중에 이 텍스트 에어리어 크기도 조절을 하다 보면 이 글자 크기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셀렉트 메뉴, 뭐 팝업 메뉴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러 항목이 열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셀렉트 메뉴예요. 셀렉트 메뉴는 말 그대로 셀렉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셀렉트 메뉴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죠. 그 항목은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셀렉트 메뉴로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 태그들은 각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 주는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옵션 태그 안에, 그러니까 여는 옵션 태그와 닫는 옵션 태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고, 서버로 넘겨줄 값은 value라고 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앞에서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설명을 할 때도 서버로 넘겨주는 값을 따로 value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줬었죠. 셀렉트 메뉴에서도 사용자가 가정용 3kg을 딱 선택을 했으면 이게 서버로 넘겨지는 값이 가정용 3kg, 3kg라는 값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family underbar 3이라는 값이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로 넘겨질 값을 따로 옵션 태그 안에 value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select라는 태그로 셀렉트 메뉴의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주고, 옵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각 항목을 나타내 주고요. value 속성을 사용을 해서 항목을 선택했을 때 서버로 넘겨줄 값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택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해 놓을 값에는 selected라는 속성을 넣어줍니다. 이 속성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정용을 3kg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selected 항목이 처음에서 사라지고 가정용 3kg라는 부분에 이 selected라는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이 selected 속성을 어디에 옮겨 놓느냐에 따라서 어느 항목이 선택되는지가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elected 속성은 select 메뉴에서 선택된 항목에 붙는 속성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아주 다양한 폼과 관련된 요소와 속성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주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고 예제 소스들이나 실습
것들을 통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